뉴욕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 골목 입구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콘서트장 앞도 아니었습니다. 그 줄은 한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들, 손에 커피를 든 사람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놀랍게도 한국 사람은 오히려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입니다. 식품 발효과학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31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독일 맥주 발효 연구로 시작했고 유럽 각국의 치즈 숙성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발효 문화가 깊다는 나라는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김치를 접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가 김치의 유산균 다양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 첫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그 후 20년에 걸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틀렸다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모아온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보고서, 하버드 의대 장건강 연구자료, 유럽 식품안전청의 발효식품 분석 결과.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의 유산균 종류는 평균 4에서 6종류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독일 맥주의 발효 미생물도 고급 수제 맥주 기준으로 20종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달랐습니다. 김치의 유산균 종류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수백 종, 일부 전통 방식 김치에서는 3,000종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김치에는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까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순간 첫 번째 발효가 시작됩니다. 마늘, 생강, 고추, 젓갈이 들어가는 순간 두 번째 발효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아리나 용기에 담겨 저온에서 숙성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발효층이 형성됩니다. 이 삼중 발효 구조가 하나의 음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유럽의 발효 문화는 대부분 하나의 균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맥주는 효모를 관리합니다. 치즈는 특정 균주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것이 유럽식 발효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달랐습니다. 김치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만나 각자의 방식으로 발효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안에서 균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공생하며 복잡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효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가 김치를 처음 먹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학회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가져온 김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했습니다. 발효식품 연구자인 저도 잠깐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신맛이 있었지만 단순한 산미가 아니었습니다. 매운맛이 있었지만 단순한 매운맛도 아니었습니다. 짠맛이 있었지만 소금맛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맛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발효식품을 연구했습니다. 맛을 분석적으로 먹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연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입니까? 그 연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맛이요. 시간 맛.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흐르는 음식입니다. 담근 첫날의 김치와 열흘 된 김치, 한 달 된 김치, 1년 묵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념인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균들이 살아나고 다른 맛이 열립니다. 와인도 숙성됩니다. 하지만 와인은 병 속에서 통제된 환경으로 익어갑니다. 김치는 계절과 온도와 습도, 사람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변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연구자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김치는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2019년 뉴욕 타임스 푸드 섹션에 김치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김치를 서구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도전적인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면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 건강을 검색했고 발효식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치가 세계인의 눈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맛 때문에 계속 찾게 된 것입니다. 뉴욕의 한 슈퍼마켓 바이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김치를 아시안 식품 코너에만 두었을 때는 일부 사람들만 샀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말하더군요. 왜 김치가 발효식품 코너에는 없느냐고요. 그래서 위치를 옮겼더니 판매량이 3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치는 더 이상 낯선 외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발효 문화의 한 중심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봄 파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치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셰프가 김치를 배우고 싶다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발효의 깊이를 내 요리에 사용하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흉내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에 왔습니다. 3주 동안 김치를 배웠습니다. 그가 전통 김치 장인에게 배추를 절이는 법을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김치 장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추가 말할 때까지요.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요리는 셰프가 재료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김치 장인은 배추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재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셰프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를 배우러 갔다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발효식품 세션의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부스 중 하나가 유럽 기업도 미국 대형 식품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김치 기업의 부스였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 미국 슈퍼마켓 관계자들, 중동 식품 유통업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1년 동안 수많은 식품 박람회를 다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식품 유통회사 임원이 김치를 시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컵에 담긴 김치를 한번 먹더니
곧바로 두 번째 컵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작년부터 김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매 분기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김치가 매 분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소시지와 사우어크라우트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 발효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하버드 의대 장건강연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효식품 미생물 다양성 연구에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연구팀을 이끄는 교수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김치는 정말 그렇게 특별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서의 복잡성만 놓고 본다면 김치는 세계 어떤 식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효식품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발효식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식품의 위대함을 균주 다양성과 데이터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워 55년 동안 김치를 담근 손이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수많은 유산균을 만들었고 그 유산균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저는 함부르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엘베강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통제에서 공존으로. 김치 발효 시스템이 서구 발효과학에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31년 동안 저는 발효를 통제의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정밀하게, 더 균일하게,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발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김치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존을 설계했습니다. 수많은 재료가 만나 각자의 방식으로 발효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균들이 경쟁하고 공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그 과정을 완성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치였습니다. 그 과학은 연구실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배 안에도 김치가 실려 있을지 모른다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은 최근의 일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31년 동안 발효과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매일 담그고 매일 먹은 것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결국 세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담근 보인다. 김치, 여러분의 할머니가 담근 김치, 그 평범해 보였던 음식이 지금 세계의 연구실에서 새 김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게 보인다. 파리의 셰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김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자부심도 새 여러분의 김치가 것입니다. 먹음직하게 보인다. 31년 동안 발효를 연구한 한 독일 과학자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새 음식이 김치가 아니라 먹음직하게 시간이고 보인다. 손길이고 삶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